마마, 사약을 마시면 아니 되옵니다. 냉궁의 어두운 처소에서 상궁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1482년 8월 16일 28배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받아들었어요.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죄인이 되어 이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융아 어미가 먼저 가마.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사약을 입에 댔어요. 쓰디쓴 독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곧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상궁이 그녀를 안고 통곡했어요. 냉궁 밖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 조선 궁궐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1474년 봄 궁궐에서는 간택이 한창이었습니다. 세조의 비이자 예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직접 나서 며느리를 고르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처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에 19살의 윤 씨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웠어요. 피부는 달빛처럼 희고 눈매는 고혹적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윤 씨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어요. 저 처자로 하여라. 대비의 한마디에 윤 씨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윤 씨의 집안은 양반이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지방 수령을 지낸 평범한 관리였고 조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강력한 외척이 생기는 것보다 얌전하고 통제하기 쉬운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온순해 보이는 성품, 그리고 힘없는 친정. 대비의 눈에 윤 씨는 완벽한 왕비 후보였어요. 몇 달 후 가래가 치러졌습니다. 궁궐은 붉은 비단과 금빛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윤 씨는 무거운 왕비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긴 비녀를 꽂았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르고 거울을 보니 자신도 낯선 모습이었어요. 이제부터 중전마마이시옵니다. 상궁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마에 올랐어요. 가마가 흔들리며 중궁전으로 향했고 길가에는 궁녀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궁전은 생각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높은 처마와 단청이 아름다운 정각이었습니다. 윤 씨는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정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성종을 처음 만났습니다. 22살의 젊은 왕은 준수한 외모에 학식이 깊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니 중궁으로서 덕을 잃지 말라. 성종은 짧게 말하고 곧 자리를 떠났어요. 윤 씨는 홀로 넓은 침소에 남겨졌습니다. 촛불만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윤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종에게는 이미 총애하는 후궁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귀인 엄씨와 숙의 한씨였습니다. 밤마다 왕은 윤 씨의 처소가 아닌 후궁들의 방으로 향했어요. 윤 씨는 혼자 중궁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을 보면 멀리 후궁들의 처소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중전마마 진지 드시옵소서. 상궁들이 저녁상을 들여왔지만 윤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왕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해 가을 인수대비가 윤 씨를 대비전으로 불렀습니다. 대비는 높은 자리에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중전은 궁궐의 어머니이시니라. 후궁들을 아우르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예, 대비마마. 명심하겠나이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관용을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감정을 드러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것이 중궁의 덕이니라.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 씨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 씨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왕자가 태어나자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여전히 윤 씨에게 냉담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왕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5년 동안 윤 씨는 3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총 4명의 왕자를 낳았지만 왕의 사랑은 여전히 멀었어요. 성종은 여전히 후궁들의 처소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왕비의 자리는 화려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479년 봄, 새로운 후궁이 입궁했어요. 이름은 정씨였고 나이는 20이었습니다. 정씨는 작고 귀여운 얼굴에 상냥한 성품이었어요. 성종은 정씨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연일 정씨의 처소로 향했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윤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낳고도 얻지 못한 왕의 사랑을 저 어린 후궁이 가져간 것이었어요. 마마, 진정하시옵소서. 월심상궁이 윤 씨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여름이 되자 정 씨는 승은을 입은 지 석 달 만에 수건으로 승진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상소를 올려 정 씨의 덕을 칭찬했어요.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거울을 집어던졌습니다.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깨진 거울 속에 윤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해 동안 쌓여온 질투와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정 씨의 처소에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윤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오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479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중궁전의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윤 씨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밤이면 윤 씨는 창가에 서서 정 씨의 처소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작은 정각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다는 증거였어요. 또 저곳에 계시는구나. 윤 씨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으로 창틀을 긁자 나무가루가 떨어졌어요. 월심상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마마, 차라도 한 잔 드시옵소서. 치워라. 내가 어찌 차가 넘어가겠느냐. 윤 씨는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도자기가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월심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감히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조정 대신들이 또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후궁 정 씨의 덕이 높으니 품계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의정 정창손이 주도한 상소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즉시 허락했어요. 정 씨는 수건에서 다시 소용으로 승진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2단계나 올라간 것이었어요. 윤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대비마마를 배웠겠나이다. 윤 씨는 월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가라앉혔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데뷔전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윤 씨는 예복을 갖춰 입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름 햇살이 뜨거웠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데뷔전에 도착하자 인수대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비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중전이 웬일이시냐? 대비마마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주상께 없어 후궁에게만 치우치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냐?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상께서 연일 정소용의 처소에만 드시고 신첩은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인수대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도량이 좁으시도다. 대비마마, 후궁을 질투하는 것은 중궁의 덕이 아니니라.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이 품어야 하느니라. 인수대비의 말은 차디찼어요. 윤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대비의 눈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오나 대비마마, 내 아들을 낳고도 주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중전이 덕을 닦지 못한 탓이니라. 스스로를 탓하고 반성할 일이지 후궁을 원망할 일이 아니로다. 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물러가 깊이 반성하도록 하여라. 예, 대비마마. 윤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대비전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중궁전으로 돌아오자 윤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마. 월심이 달려왔지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를 내버려 두거라. 그날 밤 윤 씨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증오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윤 씨는 결심했어요. 정 씨가 정확히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심아. 예, 마마. 내가 정소용의 처소를 살펴보고 오거라. 월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시키는 대로 하거라.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월심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날 밤 월심은 몰래 정 씨의 처소 근처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안을 살짝 엿봤어요. 정 씨의 방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왕이 정 씨 옆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왕이 정 씨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월심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돌아섰어요. 중궁전으로 돌아와 윤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마, 주상께 없어 정소용과 매우 친밀하셨나이다. 월심은 차마 자세히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 씨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랬구나. 윤 씨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이 사라진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어요. 한때 궁궐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초췌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저것만 못하단 말이냐? 윤 씨는 거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거울이 산산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몰래 윤 씨를 찾아왔어요. 마마,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무슨 일이냐? 정소용 마마께서 태기가 있으시다는 소문이 도웁니다.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어라 하였느냐? 정소용 마마께서 아기를 가지셨다 하옵니다. 궁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윤 씨는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찻잔, 빗,
비녀함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궁녀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마마, 진정하시옵소서. 월심이 윤 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 씨는 월심마저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다들 비켜. 윤 씨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동공이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것이 임신을 했다고? 윤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기괴했어요. 내 아들을 낳아도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인데 저것은 윤 씨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마마, 안 되옵니다. 월심과 궁녀들이 달려들어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윤 씨의 얼굴이 섬뜩하게 드러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심은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어요. 월심아. 예, 마마. 오늘 밤 나는 정소용의 처소에 갈 것이니라. 월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큰일 나옵니다. 상관없느니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정해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은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중궁전에서 윤 씨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평소 입던 화려한 옷 대신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마, 제발 돌아가시옵소서. 월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윤 씨는 대답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월심과 궁녀 2명이 뒤따랐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고요했고 간혹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정소용의 처소는 중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진 정각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윤 씨는 처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어요. 저 안에 왕을 홀린 천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마, 아직 늦지 않았나이다. 돌아가시옵소서. 월심이 다시 한번 윤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월심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손을 치우거라.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월심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윤 씨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귓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문을 힘껏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정소용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정소용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촛불빛에 비친 윤 씨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전마마. 정소용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윤 씨는 대답 없이 정소용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천한 것이. 윤 씨가 정소용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정소용의 긴 머리카락이 윤 씨의 손에 감겼어요. 으악, 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정소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더욱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내가 감히
주상의 마음을 훔쳤느냐? 마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소용이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 씨는 정소용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소용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소용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마, 아니되옵니다. 월심이 달려들어 윤 씨를 말렸지만 윤 씨는 월심마저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윤 씨는 쓰러진 정소용을 발로 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소용의 가느다란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임신까지 했다지? 윤 씨는 정소용의 배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소용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애타게 외쳤어요. 아니되옵니다. 제발, 아기만은. 하지만 윤 씨의 발은 이미 정소용의 배를 찼습니다. 정소용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어요. 밖에서 정소용을 모시던 궁녀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소용마마, 궁녀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정소용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전마마, 그만하시옵소서. 궁녀들이 윤 씨를 떼어내려 했지만 윤 씨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어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윤 씨는 정소용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고 바닥에 내리쳤어요. 쿵,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소용의 얼굴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주상의 사랑을 내가 가져갔구나. 윤 씨의 목소리는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궁녀 하나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 살려. 내관을 불러오너라. 곧 내관들이 달려왔어요. 그들도 참혹한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중전마마를 떼어놓아라. 내관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이 달려들어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 씨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정소용에게서 떨어졌어요. 놓아라. 저것을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해. 윤 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방울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내관들이 윤 씨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윤 씨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것을 죽여야. 윤 씨의 중얼거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관들이 그녀를 처소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방 안에는 정소용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어요.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의원을 불러오너라. 상궁이 외쳤습니다. 궁녀들이 정소용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정소용의 치마에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백발의 노의원은 정소용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의원이 급히 정소용의 맥을 짚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태중의 아기가 위험하옵니다. 의원의 말에 주변 궁녀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식은 즉시 왕에게 전해졌어요. 성종은 후궁의 처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상전하, 큰일 나옵니다. 내관이 헐레벌떡 달려와 엎드렸어요. 무슨 일이냐? 중전마마께 없어 정소용 마마를 폭행하셨나이다. 무어라. 성종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렸고 술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지금 당장 정소용의 처소로 가마를 준비하라. 성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관들이 황급히 가마를 준비했어요. 성종이 정소용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여럿 모여 정소용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어찌 된 것이냐? 성종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낭자했고 이불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소용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주상전하,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중의 아기를 살리기 어려울 듯 하옵니다. 성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중전이 정말 이런 짓을? 그러하옵니다, 전하. 여러 궁녀와 내관이 목격하였나이다. 성종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편 소식은 인수대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비는 한밤중에 급히 일어나 옷을 갖춰 입었어요. 어찌 감히?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당장 조정 대신들을 소집하라. 예, 대비마마. 새벽녘 성종이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중궁전에 도착하자 윤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중전, 문을 열어라. 성종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중전, 과인이다. 문을 열라 하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종은 내관들에게 명령했어요. 문을 부수어라.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부수라 하였다. 내관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안이 드러났어요. 윤 씨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고 옷도 핏자국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중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성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찌 그럴 수가. 주상께 없어 신첩을 버리고 저것에게만 가시니 신첩이 어찌 참겠나이까? 윤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했어요. 성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어요. 문 밖에서 월심이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궁궐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아침이었어요. 새벽 첫 닭이 울 무렵 대비전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이미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관아. 예, 대비마마. 당장 조정 대신들을 긴급 소집하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육조 판서들을 모두 불러들이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내관이 급히 달려나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습니다. 대신들에게 급히 정갈이 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긴급히 소집하셨다는 말에 모두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어요. 무슨 큰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한 시진도 지나지 않아 대신들이 하나둘 대비전에 도착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백발의 노신하는 숨을 헐떡이며 대비전 마루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좌의정, 우의정, 육조 판서들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모두들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대비마마 전하,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신등을 부르셨나이까? 영의정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인수대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 대신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간밤에
중전이 후궁을 폭행하였느니라. 대신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정소용이 거의 죽게 되었고 태중의 아기도 위독하다 하더이다. 아니, 그럴 리가. 좌의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러 궁녀와 내관이 목격하였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느니라.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대신들은 숨죽이고 대비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궁의 자리는 나라의 어머니 자리이니라. 그런데 질투에 눈이 멀어 후궁을 폭행하다니 이 어찌 중궁의 덕이라 하겠느냐? 대비마마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영의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중전을 폐위하고자 하느니라. 인수대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비마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우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전마마께 없어는 네 분의 왕자를 낳으셨나이다. 왕자를 낳은 왕비를 폐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비마마. 이는 너무나 큰 일이옵니다. 좌의정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인수대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없다 하여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중궁의 덕을 잃은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느니라. 하오나 대비마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인수대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신들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런 성품의 여인이 중궁에 있으면 궁궐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니라. 더구나 왕자들의 어미가 저렇다면 장차 왕자들은 어찌 되겠느냐? 인수대비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대신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종이 대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마마. 성종이 인수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상, 과인의 뜻을 아시겠지요? 예. 어머마마. 성종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어요. 중전을 폐위하고자 하느니라. 주상의 뜻은 어떠하시오? 인수대비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과인은 주상? 인수대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성종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신들은 숨죽이고 왕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머마마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성종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좋소. 영의정은 즉시 폐위교서를 작성하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영의정 정창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대비전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물러나고 영의정은 즉시 승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승지들이 모여 교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중전 윤씨가 질투에 눈이 멀어 후궁을 폭행한 죄는 중대하니 영의정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승지의 붓끝에서 먹물이 떨어졌어요. 오시오전 11시가 되자 교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성종이 떨리는 손으로 교서에 어보를 찍었어요.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윤 씨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서를 반포하라. 내관이 궁궐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둥, 둥, 둥. 중전 윤 씨는 질투로 후궁을 해하고 중궁의 덕을 잃었으니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하노라. 내관의 목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중궁전에서는 윤 씨가 교서를 듣고 있었습니다. 월심과 궁녀들이 그녀 곁에 무릎 꿇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마마, 마마. 월심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패비 윤 씨는 즉시 왕비의 예복과 장신구를 반납하라. 내관이 중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상궁들이 들어왔어요. 상궁들은 윤 씨가 입고 있던 화려한 당의를 벗겼습니다. 머리에 꽂힌 비녀와 떨잠을 하나씩 빼냈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가 모두 상자 안에 담겼습니다. 윤 씨는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화려한 장신구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신분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으시옵소서. 상궁이 수수한 회색 치마 저고리를 내밀었습니다. 왕비가 아닌 평민이 입는 옷이었어요. 윤 씨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인이 서 있었어요. 한시진 전만 해도 조선의 왕비였는데 이제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패비는 아들 왕자들과 작별하라. 내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윤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네, 내 아들들을? 그러하오. 패비는 더 이상 왕자들의 어미가 아니오. 내관의 말이 비수처럼 윤 씨의 가슴에 꽂혔어요. 잠시 후 4명의 왕자가 중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맏아들 융은 겨우 4살이었어요. 동생들은 더 어렸습니다. 어마마마. 융이 윤 씨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윤 씨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융아, 융아. 윤 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어깨를 적셨어요. 어마마마, 왜 우세요? 융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융아, 어미가 너희를 떠나야 한단다. 안 돼요. 어마마마는 안 가요. 융이 윤 씨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다른 아들들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었소. 이제 헤어지시오. 내관이 재촉했습니다. 궁녀들이 아이들을 떼어내려 했어요. 안 돼. 어마마마, 어마마마. 융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궁녀의 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융아, 융아, 어미의 융아. 윤 씨가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어마마마. 융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궁궐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듣는 이들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들. 월심과 궁녀들도 함께 울었어요. 중궁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중궁전 처마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중궁전은 이제 텅 비어 쓸쓸했습니다. 패비윤 씨는 냉궁으로 이거하라. 내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월심이 윤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마, 소녀가 함께 가겠나이다. 월심아, 마마를 혼자 보낼 수 없나이다. 월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윤 씨는 월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중궁전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정각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중궁전을 바라봤어요. 안녕. 작은 목소리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냉궁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궁궐 구석,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냉궁이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여인의 긴 그림자를 땅에 드리웠어요. 궁궐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어린 왕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마마마. 그 소리가 윤 씨의 가슴을 도려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냉궁을 향해 걸어갔어요. 왕비에서 패비로, 어머니에서 죄인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긴 그림자가 석양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1479년 7월, 장마가 한창이었습니다. 궁궐 구석 가장 음침한 곳에 냉궁이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정각이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기와 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담장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곳이 소녀가 머물 곳이옵니까? 윤 씨가 넋 놓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궁녀가 모시던 화려한 중궁전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월심이 윤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마, 소녀가 계시니 염려 마시옵소서. 월심아, 내가 함께 있어주니 고맙구나. 두 여인은 냉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월심이 급히 걸레를 가져와 여기저기를 닦았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방치된 곳이라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마마, 여기 앉으시옵소서. 월심이 방석을 털어 깔았습니다. 윤 씨는 힘없이 그 위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고요한 냉궁에 울려 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뚝, 뚝. 지붕이 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찌하오리까. 월심이 급히 대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빗물이 대야에 떨어지며 통통 소리를 냈어요. 윤 씨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지붕이었어요.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월심이 상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 위에는 보리밥과 시래기국,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한때 산의 진미를 먹던 왕비의 밥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구나.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월심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월심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걱정하니 먹어야겠구나.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보리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밥과 함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냉궁에는 초라한 촛불 하나만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융이 울며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융아, 융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미가. 밤새도록 윤 씨의 울음소리가 냉궁에 울려 퍼졌어요. 월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수대비는 측근 상궁 하나를 냉궁으로 보냈어요. 이름은 해심이었습니다. 패비를 감시하라.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여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대비마마. 해심은 냉궁 근처 작은 방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윤 씨의 행동을 살폈어요. 윤 씨가 마당을 거닐면 뒤에서 지켜봤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윤 씨는 감시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힘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한때 궁궐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얼굴은 이제 해골처럼 말랐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또다시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융아, 어미가 보고 싶구나.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마마. 월심이 안타까워하며 윤 씨를 토닥였습니다. 월심아, 내가 잘못한 것일까? 마마, 정소용을 때린 것이 그리 큰 죄였을까?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월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관이 냉궁으로 왔어요. 주상전하 납시옵니다. 윤 씨와 월심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윤 씨는 급히 옷매를 여미고 머리를 매만졌어요. 성종이 냉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냉궁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윤 씨는 급히 밖으로 나와 성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상전하. 일어나라. 성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주상전하, 신첩이 잘못하였나이다. 윤 씨가 땅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제발 신첩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융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냉궁에 허물어진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은 너무 낡았구나. 괜찮사옵니다, 전하. 신첩은 이곳이면 좋카옵니다. 다만 아들들을 중전, 아니 윤 씨. 성종이 윤 씨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라. 왕자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라. 전하. 윤 씨가 성종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전하. 신첩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어미의 마음만은 변치 않사옵니다. 성종은 윤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과인도 어찌할 수 없느니라. 이는 대비마마의 뜻이시니 대비마마께서. 윤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과인은 돌아가겠다. 성종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전하, 가지 마시옵소서. 윤 씨가 외쳤지만 성종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냉궁 문이 닫히고 윤 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월심이 윤 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혼절한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성종은 다시 냉궁을 찾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매일 냉궁 문 앞에 앉아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냉궁은 추웠고 벽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윤 씨와 월심은 얇은 이불 하나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춥소. 너무 춥소. 윤 씨가 이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심이 자신의 옷을 벗어 윤 씨에게 덮어줬어요. 마마, 소녀의 옷을 더 입으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춥지 않겠느냐.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마마께서 건강하셔야 하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냉궁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노란 꽃이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윤 씨는 마당에 나와 개나리를 바라봤어요. 한때 중궁전 정원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윤 씨가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융아, 너도 이 꽃을 보고 있을까? 어미를 기억하고 있을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481년 봄 윤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26에 젊고 아름다운 왕비였는데 이제는 늙은 여인 같았습니다. 얼굴은 깊이 파이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마, 오늘은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월심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먹고 싶지 않구나. 아무것도. 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월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2년 동안 고생하며 많이 야위었어요. 월심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마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구나. 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월심이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주상전하께서 마마를 다시 부르실 것이옵니다. 아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니라. 윤 씨의 목소리는 죽은 듯 했어요. 밤이 되자 윤 씨는 또다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융아, 어미를 잊지 말거라. 제발, 잊지 말거라.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냉궁 밖에서는 부엉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중궁전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새로 간택된 왕비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윤 씨는 창문 틈으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어요.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은 이제 버려진 냉궁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482년 여름 떼약볕이 궁궐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데뷔전의 처마 그늘에서도 더위가 느껴졌습니다. 인수대비는 높은 자리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해심을 불러드리라. 예, 대비마마. 잠시 후 해심 상궁이 데뷔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냉궁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상궁이었습니다. 아래옵니다, 데비마마. 패비의 근황이 어떠하더냐? 인수대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패비는 날로 쇠약해지고 있사옵니다. 거의 밥을 먹지 않고 밤이면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부짖나이다. 그뿐이냐? 예.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이. 인수대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니라. 대비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해심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패비를 그냥 두면 언젠가 화근이 될 것이니라. 완전히 없애야 하느니라. 해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비의 말뜻을 알아챈 것입니다. 대비마마, 그러시려면 증거가 필요하니라. 패비가 주술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 말이니라. 하오나 대비마마, 패비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이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야 할 일이니라.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차디찼습니다. 해심은 몸이 떨렸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어요.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해심이 물러나고 인수대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정원의 나무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해심은 다른 상궁 2명을 데리고 냉궁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와 월심이 마당에 나가 있는 틈을 타서였어요. 빨리 들어가자. 새 상궁이 냉궁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뒤졌어요. 여기 이것을 보시오. 한 상궁이 구석에서 천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월심이 윤 씨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만든 소박한 인형이었어요. 이것을 증거로 삼으면 되겠소. 해심이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촛불 몇 개와 향도 가져가자. 상궁들은 월심이 부처님께 올리던 촛불과 향을 챙겼어요. 그리고 급히 냉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돌아온 윤 씨는 방 안이 어지러워진 것을 발견했어요. 월심아, 방이 왜 이러냐? 마마, 소녀도 모르겠나이다.
월심이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마마, 소녀가 만든 인형이 없어졌나이다. 인형? 예, 그리고 부처님께 올리던 촛불과 향도. 월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를 어찌하오리까? 누군가 몰래 들어와. 윤 씨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해심은 대비전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천인형과 촛불, 향을 담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증거를 가져왔나이다. 해심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천인형, 검게 탄 촛불, 향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더냐? 패비가 냉궁에서 주술을 행한 증거입니다. 이 인형으로 궁궐을 저주하고 있었나이다. 인수대비는 인형을 집어들어 살폈습니다. 낡고 초라한 천인형이었어요. 하지만 대비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하였다. 물러가 있거라. 예, 대비마마. 해심이 물러나고 인수대비는 즉시 성종을 불러들였습니다. 한시진 후 성종이 대비전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급히 부른 것을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마마, 무슨 일로 과인을 부르셨나이까? 주상, 이것을 보시옵소서. 인수대비가 천인형을 성종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패비윤 씨가 냉궁에서 주술을 행하고 있던 증거이옵니다.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패비는 이 인형으로 궁궐을 저주하고 있었나이다. 주상과 중궁, 그리고 신처까지 저주하고 있었다 하옵니다. 그럴 리가. 윤 씨가 그런 짓을. 증거가 여기 있지 않사옵니까? 촛불과 향까지 사용하며 주술을 행하였나이다. 인수대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종은 인형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윤 씨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주상, 이는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이옵니다. 영모라니. 그건 너무. 패비를 그대로 두면 큰 화가 될 것이옵니다. 반드시 없애야 하옵니다. 인수대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오나 어머마마, 윤 씨는 이미 패비가 되어 냉궁에 갇혀 있지 않사옵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사약을 내리시옵소서. 사약이라니. 성종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리 패비가 되었어도 한때는 왕비였고 내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과인은 그럴 수 없나이다. 주상? 인수대비가 성종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상께옵서는 너무 유약하시옵니다. 패비를 살려두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하오나, 주상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시겠다면 신첩이 결정하겠나이다.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성종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는 언제나 작은 아들일 뿐이었어요. 어머마마 뜻대로. 하옵소서. 성종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인수대비는 즉시 조정 대신들을 소집했어요. 영의정 정창손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대비전에 모였습니다. 패비윤 씨가 냉궁에서 주술로 궁궐을 저주하고 있었느니라. 인수대비가 천인형을 대신들에게 보였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는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이니 사약을 내려야 하느니라. 대비마마, 영의정 정창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패비가 이미 죄를 받아 냉궁에 있사온데 사약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가혹하다고? 인수대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궁궐을 저주하는 것은 나라를 저주하는 것이니라.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느냐? 정창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수대비가 다른 대신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비의 분노를 사는 것이 두려웠어요. 좋다. 그렇다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니라. 영의정은 사약 교서를 작성하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정창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교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성종이 떨리는 손으로 어보를 찍었어요.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윤 씨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교서를 반포하라. 8월 15일 오후 북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 패비윤 씨는 냉궁에서 주술로 궁궐을 저주한 영모의 죄를 지었으니 사약을 내리노라. 내관의 목소리가 궁궐 전체에 퍼졌어요. 조정 대신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슬픔과 두려움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냉궁에서도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와 월심은 마당에 나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 북소리가 무엇이옵니까? 월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마. 월심이 윤 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찮다. 월심아. 윤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윤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여름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8월 16일 맑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의금부 내관 하나가 작은 함을 들고 냉궁으로 향했습니다. 함 안에는 사약이 담겨 있었어요. 내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도 이 일이 달갑지 않았지만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냉궁 문이 보였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문이었어요. 내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깼습니다. 내관이 냉궁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윤 씨와 월심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이미 각오를 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내관은 냉궁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함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궁궐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죽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관이 냉궁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든 함에서는 묘한 약 냄새가 풍겼어요. 사약 특유의 쓰디쓴 냄새였습니다. 문을 여시옵소서. 내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이 일이 괴로웠지만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월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옵니다. 들어올 수 없나이다. 월심이 문 앞을 막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키시오. 이는 데비마마의 명이요. 안 되옵니다. 마마를 그냥 두시옵소서. 월심이 문을 꼭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내관은 월심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월심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내관이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윤 씨는 방 한가운데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어요. 이미 각오를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패비윤 씨, 사약을 받으시오. 내관이 함을 열었습니다. 검은 오칠 쟁반 위에 작은 사약 잔이 놓여 있었어요. 짙은 갈색의 액체가 잔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약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쓰고 독한 냄새에 월심이 기침을 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약 잔을 받는 순간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어요. 마마, 안 되옵니다. 마시면 아니 되옵니다.
월심이 달려와 윤 씨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치마를 적셨어요. 월심아. 윤 씨가 조용히 월심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단다. 마마, 마마. 으흑. 월심은 고개를 치마폭에 묻고 흐느꼈어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월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나 같은 주인을 모시느라. 마마, 소녀를 남겨두고 어찌 가시려 하시나이까. 너는 살아야 한다. 이곳을 나가. 잘 살아야 한다. 윤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내관을 올려다봤어요.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소? 무엇이오? 소녀의 아들 융에게 한마디만 전해줄 수 있겠소? 내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안 되옵니다. 제발이오. 제발.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내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만. 패비 일어나시오. 그것은 규정상 허락할 수 없소. 내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윤 씨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빨리 사약을 드시오. 윤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흙이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마지막 소원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로구나. 윤 씨는 사약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 속의 액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독약 특유의 광택이었습니다. 융아. 윤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미가 먼저 가마. 어미를 용서하거라. 마마. 월심이 다시 윤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 씨는 월심을 막았습니다. 월심아. 융이를 부탁한다. 언젠가 융이가 진실을 알게 되거든. 어미가 얼마나 융이를 사랑했는지 전해다오. 마마. 으흑. 월심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윤 씨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지낸 이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천장은 낡았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름답구나. 하늘이. 그녀는 사약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약이 약간 흘러 손등을 적셨어요.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었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약을 들이켰어요. 쓰디쓴 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독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불타는 듯 아팠어요. 식도를 지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빈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잔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으윽. 윤 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독이 몸속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쿵쿵. 윤 씨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으윽. 으어.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어요. 마마. 월심이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 씨의 몸이 월심의 품에 안겼어요. 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융. 아. 윤 씨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마. 으흑흑. 월심이 윤 씨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윤 씨의 몸이 심하게 경련했어요.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지며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 씨의 눈이 풀려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가, 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하지만 월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마, 까지 마시옵소서. 월심이 윤 씨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윤 씨의 손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윤 씨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윤 씨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어요. 마마. 월심이 윤 씨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 씨의 눈은 반쯤 떠진 채 굳어 있었어요. 내관이 조용히 다가와 윤 씨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셨소? 안 되옵니다. 마마, 눈을 뜨시옵소서. 월심이 윤 씨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482년 8월 16일 오시 오전 11시 패비윤 씨는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질투 때문에 왕비 자리를 잃었으며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냉궁 밖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있었습니다. 까악. 검은 까마귀 여러 마리가 냉궁 지붕 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을 지키는 것처럼. 내관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데비전으로 돌아가 보고해야 했어요. 패비윤 씨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나이다. 월심은 윤 씨의 시신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지만 월심은 윤 씨를 놓지 않았어요. 마마, 소녀가 함께 가겠나이다. 월심이 윤 씨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미 채호는 식어버린 손이었어요. 밤이 되자 궁녀 몇 명이 냉궁으로 왔습니다. 윤 씨의 시신을 걷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상궁, 이제 놓으시옵소서. 안 되옵니다. 마마를 데려갈 수 없나이다. 월심이 시신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이 강제로 월심을 떼어냈어요. 마마. 월심의 울음소리가 냉궁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 씨의 시신은 초라한 관에 담겼어요. 왕비였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관이었습니다. 관이 냉궁을 떠났습니다. 궁궐 뒷산 한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묻힐 것이었어요. 월심은 냉궁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마마, 저 별 중 하나가 되셨나이까? 월심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달빛이 그 눈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멀리 중궁전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 왕비가 그곳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냉궁은 어두웠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냉궁 마당을 비쳤습니다.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월심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마마, 소녀가 융도련님께 꼭 전하겠나이다. 월심이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마마의 사랑을 꼭 전하겠나이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노란 꽃잎이 월심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마치 윤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심은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마, 편히 쉬시옵소서. 월심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냉궁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어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이곳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년 후 윤 씨의 아들 융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조선 궁궐은 피바람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던 그 시각, 6살 융은 중궁전 별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글자를 배우는 중이었지만 융은 영특해서 빨리 익혔어요. 새 왕비 윤씨 성종의 두 번째 왕비 파평 윤씨가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융을 친자식처럼 돌보라는 대비마마의 명을 받았어요. 도련님, 공부는 잘 되고 계시나이까? 예, 중전마마. 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융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중전마마. 그러하옵니다, 도련님. 어마마마께서는 언제 오시나이까? 새 왕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어마마마가 보고 싶사옵니다. 융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었습니다. 도련님, 중전마마께 옵서는 멀리 가셨나이다. 멀리요? 어디로 가셨나이까? 그것은 도련님께서 아직 어리시니 나중에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새 왕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어린 왕자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괴로웠습니다. 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을 다시 보는 척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융은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만 반복했습니다. 도련님,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상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 융은 억지로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융은 홀로 침소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던 밤이 그리웠어요. 어마마마. 융이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궁궐 마당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융은 여전히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대문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융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담장 모퉁이 뒤에서 궁녀 두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융은 무심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궁녀들은 융이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안 됐지 않소? 패비마마께서 사약을 받으시다니. 쉿! 조용히 하시오. 누가 들으면 어찌하려 하오. 하오나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오. 왕자들을 낳으신 분인데. 대비마마께서 결정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찌하겠소. 융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패비마마, 사약. 그 단어들이 융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나저나 어린 왕자들이 불쌍하오. 특히 융 도련님은 어마마마를 그리 그리워하시는데.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패비의 아들이라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이오. 융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패비, 사약,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인가? 융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마마마, 어마마마. 융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융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울음을 참았어요. 어금니를 깨물자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모두가 거짓말을 했을까? 융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날 밤 융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흐느꼈어요. 어마마마, 어마마마, 으흑. 어린아이의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융은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융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었어요. 상궁이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도련님, 진지 드시옵소서. 예. 융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좋으시네요, 도련님. 상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잘 주무셨나이다. 융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수대비가 융을 대비전으로 불렀습니다. 융은 단정한 옷을 입고 대비전으로 향했어요. 대비전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인수대비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내가 융이로구나. 예, 대비마마. 융이 공손히 절했습니다. 일어나 과인을 보거라. 예. 융이 고개를 들어 대비를 올려다봤어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냐? 6이옵니다. 대비마마. 그래. 이제 철이 들 나이로구나.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어미에 대해 알고 있느냐? 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옵니다. 대비마마. 그래. 그렇다면 말해주마. 인수대비는 융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어미는 큰 죄를 지어 폐위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지어 벌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인의 아들이니라. 하지만 주상의 아들이기도 하니 과인이 너를 거두어 기르는 것이니라. 인수대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융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어미처럼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대비마마. 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있었지만 대비는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덕을 쌓아라. 그것이 내가 죄인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씻는 길이니라. 명심하겠나이다, 대비마마. 융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였습니다. 좋다. 물러가거라. 예, 대비마마. 융이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대비전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어요. 하지만 별채로 돌아온 융은 방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죄인의 아들. 융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마마마는 죄인이 아니시다. 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공손하고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스승의 말을 잘 듣고 학문에 열심이었습니다. 융 도련님은 참으로 총명하시옵니다.
예의도 바르시고 성품도 온화하시니 장차 훌륭한 분이 되실 것이옵니다. 어른들은 모두 융을 칭찬했습니다. 성종도 가끔 융을 불러보았어요. 융아,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예, 아바마마. 그래, 착하구나. 성종이 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만 했습니다. 성종은 아들의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분했습니다. 6살 아이답지 않게 말이에요. 하지만 성종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이 되면 융은 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융은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느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어마마마, 소자가 꼭. 융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어린아이의 다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융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저 달을 보고 계시나이까? 융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자는 절대 잊지 않겠나이다. 절대. 달빛이 융의 어린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에는 6살 아이답지 않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융은 7살이 되고 8살이 되었어요. 점점 자라나는 왕자는 더욱 총명하고 예의 바르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어마마마, 기다리시옵소서. 소자가 반드시.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의 정적이 숨어 있었어요. 언젠가 이 어린 왕자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조선 궁궐은 어떤 폭풍에 휩싸이게 될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우 6살 소년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지 달만이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494년 12월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성종이 경복궁 침전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주상전하께 없어 승하하셨나이다. 내관의 외침이 궁궐을 뒤흔들었어요. 궁녀들이 울부짖었고 대신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성종의 나이 38이었어요.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18배 융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도련님, 우시옵소서. 상궁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종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융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어찌하여 어마마마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이까? 융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복이 준비되었어요. 융은 거친 베옷을 입고 굴건을 썼습니다. 상주의 복장이었어요. 3일장이 치러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여 성종을 애도했어요. 곡소리가 궁궐에 가득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융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련님, 아니 세자저하, 이제 왕위를 이으셔야 하옵니다. 과인이 왕이 되어야 한단 말이오? 융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선왕의 적장자이시니 당연한 일이옵니다. 융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과인이 왕위를 잇겠소. 1495년 1월 융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10번째 왕이 된 것이에요. 역사는 그를 연산군이라 부르게 됩니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어요. 융은 면류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백관이 그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연산군은 높은 의자에 앉아 조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신하들을 훑었어요. 이들 중에 어마마마를 죽음으로 몬 자들이 있겠지. 연산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경들은 과인을 잘 보필하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전하.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대신들의 상소를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전하께옵서는 참으로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영의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과인은 백성을 위해 정사를 펼치고자 하오. 연산군의 말에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달랐어요. 이미 70을 넘긴 노대비는 여전히 궁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주상을 불러들이라. 예, 대비마마. 연산군이 대비전으로 왔어요. 할머니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마마, 안녕히 계셨나이까? 일어나 앉거라. 연산군이 일어나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주상,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정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니라. 아니옵니다, 대비마마. 신하들이 잘 보필하고 있사옵니다. 그래도 과인이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에 두어라.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명심하겠나이다, 대비마마. 연산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손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대비마마. 할마마마께서 어마마마를 죽음으로 몰았지. 연산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주상은 선왕과 달리 유약해 보이지 않으니 과인은 흡족하니라.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대비마마. 하지만 여색에 빠지거나 정사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연산군은 완벽한 효자 손자를 연기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산군이 대비전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연산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497년 봄, 인수대비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73세 고령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매일 대비전을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대비마마,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그래. 주상이 왔구나.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한때 강력했던 여성 권력자도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대비마마, 약을 드시옵소서. 연산군이 직접 약을 올렸습니다. 인수대비가 약을 마셨어요. 주상, 과인이 죽거든.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대비마마. 아니다. 들어라. 인수대비가 손을 들어 연산군을 가리켰습니다. 주상은 현명하니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니라. 대비마마. 하지만 너무 인정에 끌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왕은 냉정해야 하느니라. 과인처럼. 연산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어요. 대비마마, 할마마마의 냉정함이 어마마마를 죽였지. 며칠 후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상복으로 물들었어요.
연산군은 할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최고의 예우였어요. 전학계옵서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시옵니다. 대신들이 칭찬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과인을 길러주셨으니 마땅한 일이요. 연산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인수대비가 능에 묻혔어요. 그날 밤 연산군은 홀로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연산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측근 황간 하나를 불러들였어요. 이름은 김처선이었습니다. 내가 부르셨나이까, 전하? 그렇소.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맡기고자 하오. 김처선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분부하시옵소서, 전하. 연산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의 어미, 패비윤 씨가 죽은 경위를 조사하라. 김처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시 냉궁에 있던 궁녀들, 내관들, 그리고 사약을 전달한 자, 모두 찾아서 증언을 수집하라. 전하, 그것은 비밀리에 해야 하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아니 되오. 연산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전하. 김처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월심 상궁을 찾아라. 당시 패비를 모시던 상궁이요. 예, 전하. 김처선이 물러났습니다. 연산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처선은 조용히 증언을 모았어요. 당시 냉궁을 감시하던 해심 상궁을 찾았습니다. 상궁, 사실대로 말하라. 패비마마께서 정말 주수를 행하셨느냐? 그것은 해심이 떨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요. 아니옵니다. 주수를 행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렇다면 인형과 촛불은? 그것은 소녀가 대비마마의 명을 받아 거짓으로, 예, 패비마마를 죽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옵니다. 김처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속 말하라. 해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처선은 또 다른 증인들도 찾았어요. 사약을 전달했던 내관, 당시 정소용을 모시던 궁녀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비윤 씨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마지막으로 김처선은 월심 상궁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궁궐 구석 작은 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상궁, 패비마마의 마지막을 보셨다지요? 예. 월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마께서는 마지막까지 융도련님을 그리워하셨나이다. 마마께서 소녀에게 도련님께 사랑을 전하라 하셨나이다. 월심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처선은 모든 증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연산군에게 보고했습니다. 1498년 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보고를 듣고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증언이 적힌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마마마,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살의 젊은 왕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할마마마가 어마마마를 죽였구나. 연산군은 문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영의정 정창손이 교서를 작성했고 해심 상궁이 거짓 증거를 하나하나 이름이 연산군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궁궐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복수 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마마마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연산군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안으로 다가가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정창손, 해심, 당시 폐위에 찬성했던 대신들, 명단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연산군의 붓끝에서 먹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마치 피처럼 검은 먹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조선 궁궐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왕은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긴 복수를. 달빛이 침전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산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괴물처럼 보였어요. 1504년 갑자년 봄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새벽 의금부 나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궁궐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칼을 찬 나졸들의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해심 상궁을 체포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해심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다가 나졸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전하의 명이시다. 순순히 따라오라. 나졸들이 해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해심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살려주시오.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하지만 나졸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상궁들도 체포되었어요. 당시 냉궁을 감시하던 상궁들, 거짓 증언을 했던 내관들, 하나같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의금부 뜰에는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연산군이 직접 의금부로 왔습니다. 왕이 친히 신문장에 온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전하 납시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산군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차가운 눈으로 형틀에 묶인 해심을 내려다봤습니다. 해심, 내가 과인의 어미를 모함한 것이 사실이냐? 전하, 소녀는 사실대로 말하라. 연산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예, 사실이옵니다. 해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인수대비마마의 명을 받았나이다. 거짓 증거를 만든 것도 내가 한 짓이냐? 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산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해심에게 다가갔어요. 용서라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과인의 어미를 죽음으로 몰았는데 용서를 구하느냐? 전하, 소녀도 어쩔 수 없었나이다. 대비마마의 명을 변명하지 마라. 연산군이 소리쳤어요. 곤장 100대를 쳐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해심의 비명이 의금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졸들이 곤장을 들었어요. 탁, 탁, 탁. 곤장이 해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비명과 곤장 소리가 뒤섞였어요. 으악,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대가 모두 끝났을 때 해심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다른 놈들도 모두 문초하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의금부에서는 매일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고문이 계속되었고 상궁들과 내관들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조정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모였어요. 경들에게 알리노라. 연산군이 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인의 어미 패비윤 씨는 억울하게 죽었도다. 조정이 술렁거렸어요. 거짓 증거로 모함을 받아 사약을 받으셨으니 이는 천추의 한이로다. 연산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과인은 어미를 복권하고 재헌왕후로 추존하노라. 대신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시 폐위를 주도한 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이니라. 전하, 한 대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일이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오래되었다고? 연산군이 그 대신을 노려봤어요. 과인의 어미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용서하라는 말이요? 송구하옵니다, 전하. 대신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영의정 정창소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를 잡아들이라. 전하, 연자제는 연자제로 처벌하라 하였다. 과인의 명을 거역하겠느냐?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대신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그날부터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창손의 아들과 손자가 체포되어 처형되었어요. 당시 폐위에 찬성했던 대신들의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윤필상, 이세좌, 성준, 권주,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관이 꺼내져 능지처참되었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의금부로 끌려가 고문당했습니다. 궁궐 마당에서는 매일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겨졌습니다. 피가 마당에 낭자했어요. 까마귀들이 궁궐 위를 맴돌았습니다. 시체를 노리는 까마귀들이었어요. 대신들은 출근할 때마다 떨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체포될까 두려워했어요. 전하의 분노가 너무 심하시오. 조심하시오.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죽소. 대신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왕을 말릴 수 없었어요.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했던 궁녀들도 모두 처형되었어요. 당시 정소용을 모시던 궁녀까지 찾아내 죽였습니다.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연산군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몇 달 동안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조정은 텅 비었고 궁궐은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의 복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폭군이 나타났다. 연산군이 미쳤다. 백성들은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복수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밤이면 연산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복수하고 있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영정 속 윤 씨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연산군은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마치 하늘도 이 참혹한 복수국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1506년 여름 연산군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연산군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인이 명을 내리겠노라. 분부하시옵소서 전하. 인수대비의 능을 파헤치라. 조정이 얼어붙었어요. 대신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좌의정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능을 파헤치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과인이 천륜을 거스른다고? 연산군이 비웃었습니다. 할마마마께서 과인의 어미를 죽였는데 그것이야말로 천륜을 거스른 것이 아니냐? 전하, 대비마마께옵서는 이미 돌아가셨나이다. 제발 닥쳐라. 명을 거역하는 자는 모두 역적으로 다스리겠노라. 대신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음 날 한밤중 군사들이 인수대비의 능으로 향했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밝히고 삽을 든 인부들이 따라갔어요. 연산군도 직접 능으로 갔습니다. 말을 타고 군사들을 이끌었어요. 능에 도착하자 연산군이 명령했습니다. 파헤쳐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인부들이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땅을 파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어요. 신하들은 멀리서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관이 드러났습니다. 낡고 썩은 관이었어요. 꺼내라. 군사들이 관을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연산군이 말에서 내려 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마마마. 연산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마마마를 죽인 대가를 치르셔야 하옵니다. 그는 관을 발로 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하, 안 되옵니다. 신하 하나가 달려와 말렸지만 연산군은 그를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연산군은 관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칼을 뽑아 관을 내리쳤습니다. 어마마마의 원한을 이곳으로 갚겠나이다. 칼이 관을 쪼개며 나무 조각이 흩어졌어요. 신하들은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쳤어요. 대비의 시호를 박탈하라. 묘호도 삭제하라. 연산군이 외쳤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 소식은 곧 온 나라에 퍼졌어요.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이 할머니의 무덤을 파헤쳤다니. 이제 끝이로다. 나라가 망할 것이로다. 두려움과 분노가 조선을 뒤덮었어요. 조정 대신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이 몰래 모였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그렇소. 전하를 폐위시켜야 하오. 하지만 그것은 영모이요. 나라를 위한 일이요. 이대로 두면 조선이 멸망할 것이요. 대신들은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왔어요. 반정이다. 폭군을 폐위하라.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 혼란 속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전하, 반정군이 궁궐을 점령했나이다. 뭐라고? 연산군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방이 반정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연산군, 폐위를 받아들이라. 박원종이 칼을 들고 외쳤습니다. 연산군은 비틀거렸어요. 주저앉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어요. 왕에서 다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강화도의 작은 초가집. 연산군은 그곳에 갇혔어요. 한때 조선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밤이면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복수했나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리 허무한 것일까요?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506년 11월 연산군은 병으로 죽었어요. 3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았어요. 초라한 관에 담겨 강화도 한 구석에 묻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냉궁터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봄이면 그곳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노란 꽃이 담장을 따라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윤 씨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면 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꽃잎은 하늘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월심 상궁이었습니다. 이제 백발이 된 그녀는 냉궁 터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마마, 도련님께서 복수하셨나이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불행해졌나이다. 월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마, 편히 쉬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개나리 꽃잎이 월심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내려왔어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질투가 비극을 낳았고 그 비극은 복수로 이어졌으며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윤 씨도 인수대비도 연산군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슬픈 이야기. 냉궁 터의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노란 꽃잎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서 윤 씨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잃어버린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